곧이어 권순우 기자의 금융의 속살 유후 방송됩니다. 안녕하세요. 뭐니가뭐니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입니다. 오늘 다뤄볼 주제는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. 은행에서 참 여러 가지 수수료를 떼긴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아까운 수수료 중에 하나가 중도상환 수수료입니다. 아니 내가 좀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빌린 돈을 먼저 갚겠다는데, 아니 늦게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갚겠다는데 거기에 왜 수수료를 뗄까? 평소에 불만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출이 좀 더 금리가 낮은 상품이 나와서 갈아타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좀 분통이 터질 때가 좀 있는데요. 그 몇 년 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고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중은행들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.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23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대 1%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그 가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.4%,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0.8%를 적용하기로 했고요.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은 1.4%, 신용대출은 1.1%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그 최대 1%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 인터넷 상품 같은 경우에 0.5%를 적용하겠다는 건데요. 아무래도 은행들이 요새 모바일 쪽을 약간 밀다 보니까 중도상환 수수료에도 약간의 우대 혜택을 준 겁니다. 그리고 지난달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최대 0.8%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. 그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.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왜 받는 걸까요? 그 은행들은 그 대출을 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근저당 설정비 같은 경우에 뭐 대출을 이렇게 받으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그 이자를 받을 거를 염두에 두고 근저당 설정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1년만 이자를 내고서 만약에 해약을 했다.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비가 그만큼 안 빠진다는 거죠. 뭐 이렇게 5년 동안 그 한 번 대출이 나가면 근저당 설정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대출을 계속 갚고 갈아타고 해서 만약에 5번을 대출을 했다. 그럼 근저당 설정비가 5번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. 또 은행에서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해줄 때도 결국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거든요. 그럴 경우에 여기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줘야 되고, 여기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못 받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은행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중도상환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약된 기간 동안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나타난 비용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름을 중도상환 해약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혀 없다. 그럴 경우에 뭐 금리가 떨어지거나 금리 경쟁이 일어났을 때 뭐 너도 나도 뭐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에는 금융권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은행들이 그냥 무조건, 예전에 근저당 설정비 개인이 낼 때도 무조건 1.5%를 적용했던 거는 약간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. 이번에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뭐 담보대출은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니까 1.4%, 뭐 신용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더 낮추고, 뭐 가계보다 기업이 신용평가를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뭐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하고, 이런 식의 뭐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거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조금이긴 하지만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조금 내려간 만큼 조금 더 나은 대출이 있을 때 내가 얼마 금리로 갈아탔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도 자기한테 이익일까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였습니다.